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속 처리 두 번째 단계가 상속 승인,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이런 내용들인데요. 차례대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1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찾아낸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떤 식으로 나눠 갖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상속인이 해야 될 절차는 상속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렇게 되겠는데요. 단순 승인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다 인수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재산도 받고 의무, 그러니까 뭐 채무 같은 것도 다 인수하는 절차가 되겠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이제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하나도 인수하지 않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상속인이 되지 않겠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모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 선언을 하는 절차가 상속 포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정 승인은 뭐냐? 한정 승인은 그 중간쯤 어디 끼인 제도가 되겠는데요. 상속 재산을 이제 확인했는데 이게 상속을 받아야 될 정도인지 아니면 이게 포기를 하는 게 나은 정도인지 약간 이제 판단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든지, 또 채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파악되지 않은 채무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좀 든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정 승인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거는 이제 단순 승인과 같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내가 상속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포괄적인 이제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책임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속을 1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빚이 2억이더라. 그러면 1억을 받고 빚을 2억을 갚아야 되느냐? 단순 승인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1억을 받았기 때문에 1억 한도에서만 빚을 변제하면 끝입니다. 1억을 다 갚아야 되는 거네요. 네, 갚기는 갚아야 돼요. 네네. 이런 단계에서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하는데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일단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고는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가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고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준수를 하셔야 불의의 그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해서 내가 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고 싶거나 뭐 그런 걸 했다고 해도 단순 승인을 하는 것으로 그냥 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요, 3개월 안에.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몰래 하나는 슬쩍 가지는 거예요. 이제 흔히 있는 사례로 뭐 아버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내가 가졌다, 아니면은 아버님 명의로 이제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속 포기한 사람으로 행동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상속을 승인한 사람의 행동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한정 승인의 경우에도 한정 승인할 때 이제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내가 살짝 갖고 왔으니까 모르겠지 라고 하면서 목록에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거는 한정 승인이 아니라 그냥 단순 승인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걸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 급히 아들이 살던 그 오피스텔에 갔더니 집에 이런 가구들하고 막 지갑, 이런 귀중품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건 누가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몰래 챙겼어요. 챙겨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정 승인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이제 아들이 빚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목록에는 큰 것들만 적고 자기가 이리 뒤로 챙긴 것들은 안 적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상속인 중에 한 명이 CCTV로 그 집 나르는 거 다 이렇게 그 모습을 다 입수를 해가지고 이건 단순 승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들켰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정 승인 효력을 이제 박탈당하고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 포기할 때 주의할 점이 이제 세 번째인데, 상속 포기는 상속인들 전원이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나만 포기하면 나만 상속인에서 빠지고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한테 상속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나만 포기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갑자기 뭐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1순위 상속인인데 상속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있었죠. 돌아가신 분의 손자가 되겠죠. 손자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자기만 상속 포기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이 손자한테 소송을 낸 거예요. 할아버지 재산을 갚아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손자는 상속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만 상속 포기를 하니까 그 다음 순위는 손자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포기하면 그 다음이 누군지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까지 전부 상속 포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뭐 한국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저기 외국에 나가 있고 또 연락이 잘 되면 좋은데 연락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상속 포기를 하고 막 또 누구는 뭐 한정승인 하고 싶고 이런 막 의견을 또 분분하고 이런 경우에는 나만 그냥 상속 포기를 덜컥 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그 빚이 다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실무상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상속 포기를 하시고 연락되시는 분들은 그 중에 이제 연락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냥 총대를 매는 거예요.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연락되시는 분들은 다 상속 포기를 일단 하시면 한정승인한 사람만 사실 상속인이 되고 모든 이제 권리 의무도 그 사람이 다 인수를 하고 뭐 연락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 그분들한테는 이제 상속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1순위자가 상속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속 처리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상속 재산 분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는 게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협의를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 상속인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돌려가면서 우편으로 돌려가더라도 거기에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이 찍히고 참여를 해야 이게 유효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인정이 되고요. 뭐 연락 안 되는 사람 한 명 빼고 했다. 전부 무효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협의가 안 돼서 이제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도 상속재산 분할 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은 원고가 되어야 되고 또 나머지는 피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싫으니까 나는 소송에서 관여 안 할래. 그럴 수는 없어요. 원고 아니면 피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싫으면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실 때 이해상반 행위가 되는 경우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부부가 자녀 이제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 남편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아내와 그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내와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그냥 미성년 아이니까 엄마가 내가 대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재산 분할 문제에 있어서 엄마와 이 자녀는 이해관계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거든요. 엄마가 많이 갖고 가면 자녀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녀를 위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특별 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서 이제 협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겠죠. 그럼 자녀의 특별 대리인을 누구로 선임하느냐?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 식구들 중에 누구 한 명 이렇게 뭐 아이의 외삼촌이라든가 뭐 이렇게 선임하면 좋은데 실무상 이제 아빠가 돌아갔으면 아빠 쪽 친족들을 이제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고요. 엄마가 사망했으면 엄마 쪽 친족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친족이 없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쪽에 친족을 선임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그런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근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급적 예를 들어 드리면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네.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이제 바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설명 주신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직접 안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은 상속 매뉴얼 두 번째 절차로 한정 승인이나 단순 승인, 상속 포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걸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상속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가 또 남아 있는데요. 유언이 있었다든가 유류분 침해가 있었다든가 하는 사례가 또 이제 생기는데 그거는 이어서 3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